3월 큐레이터의 대화를 진행하게 될 학예연구사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가야인 바다에 살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년 말에 오픈해서요, 금년 4월 24일까지 기획된 전시입니다. 그동안 가야 문화에 대한 소개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만 가야 문화의 해양성, 그러니까 바다에 깃든 가야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크게 3부로 구성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짧게 가야의 배와 고대 바닷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당시 가야인들이 오갔던 바닷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김해 지역은 낙동강, 남해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고대 때에도 물류의 중심지의 역할을 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야 사람들의 생업에 교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발판이 돼서 가야가 발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고대 바닷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대 바닷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내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 있어서 배가 다니려면 크고 장애물이 없고 깊은 바다를 선호하겠지만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때는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해는 사실 큰 바다죠. 깊고 해서 풍랑도 크고 합니다만 남해안, 그 다음에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고 섬이 많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바닷길을 더 선호했을 텐데요. 정확한 루트가 어떻든지는 사실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사서죠, 삼국지에 기록된 내용은 한반도 서북 쪽에서 외로 이르는 길은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와서 다시 남해안으로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착지 중에 하나가 김해, 금강구로 소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남해안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루트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길은 조선시대 자료입니다만은 이 동국대지도 이런 데서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국대지도에는 여러 가지 길이 나와 있는데 내륙의 교통로, 그 다음에 해안길이 나와 있는데 이 해안선은 아마 조원로였을 것이고요. 조원로를 보면 고대 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된 길목 따라 가지고 길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김해 근처로 이르는 데는 통영 앞이죠. 견내량을 지나야 되고 이 사랑도 앞바다를 지나서 노량도 지나야 되고 이순신 장군 유명한 곳이죠. 이제 명랑, 진도 앞바다를 지나서 이 한반도 서북 쪽으로 이르는 길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야 시대 때도 이 루트를 사용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보면 고대 때 유적들이 잘 확인되어 있습니다. 뭐 사천 늑도라든지 여기 진해 석동 유적이라든지 또 저기 해남 궁곡리 유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흥의 여러 유적이라든지 이런 남해안에 여러 유적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유적들이 점점이 분포하는 것은 당시 항해 기술이 연한 항해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정박해서 생필품도 보급받아야 되고 또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정박해야 될 곳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한 항로를 이용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닷길을 오고 갔던 가야 사람들이 탔던 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배 모양 토기는 대략 한 30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야 토기 혹은 가야 토기로 추정되는 유물은 한 대략 26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한 16점 정도를 섭외해서 한 곳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배 모양 토기는 당시 실제 배를 보고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은 당시 배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을 거고 뭔가 기능적으로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기이기 때문에 액체 같은 걸 담아서 따르기 위한 주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보면 이 앞에 주전자 주둥이처럼 액체를 딸 수 있도록 뾰족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대각도 달아놓고 이런 형태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밑이 평평한 것들, 밑이 뾰족한 것들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밑이 뾰족한 것들은 큰 바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큰 바다에서 파도를 가르기 위해서, 지금도 큰 바다에서 탄 패들은 다 밑이 뾰족합니다. 첨저라고 하는데 바닥이 평평한 것들은 아마도 물살이 좀 약한 각각 얕은 바다나 강에서 오가면서 탔던
그런 배를 보고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 노꼬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노꼬리가 표현되어 있는 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배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당시 배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실제도 그랬을 것이다. 그럼 노꼬리가 없으면 어떻게 배가 가느냐? 하나밖에 없겠죠. 예. 돛. 예. 바람을 이용해서 갔을 텐데 대략적인 모습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돛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치되고 했던 그런 구체적인 모습은 엄밀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돛을 이용한 배도 있었을 것이며, 그런 배들이 특히나 이런 밑이 뾰족한 이런 곳에 없거든요. 큰 바다에서 타고 다녔던 배들은 아마 돛을 동력으로 삼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 2번 이 창원 현동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대략 한 5년 전쯤에 실제 출토된 것이고요. 5세기 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다가 그 무덤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술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지금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배하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정근대 시대의 배라는 게 조선 시대의 배잖아요. 크게 다른 게 이렇게 앞뒤로 선수와 뱃머리와 뱃꼬리 부분에 크게 이제 뭔가 올라가죠. 이렇게 측판 혹은 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뭔가 올라가죠. 이런 형태의 배가 운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박물관과 가까운 봉황동 유적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배 부속품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배 전반을 복원할 수 있는 형태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이 현판을 이루었던 배 부속이, 네, 뒤에 보시는 이 부속이죠. 네. 오늘 이렇게 가야인 바다에 살다 특별전 내용 중에 짧게나마 가야인들이 타고 다녔던 배, 그리고 고대의 바닷길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전시실에 오시면 김해 일대 자연경관의 변화, 그리고 가야 사람들이 이 바닷길을 오고 가면서 주고받았고 교육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디 방문하셔서 가야인들의 삶에 깃든 바다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느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